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띠는 한자로 진이라 하는데 사실은 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글자였습니다. 쟁기진으로 만들어진 글자였습니다. 다른 글자로 사용되는 과정을 갑골문자의 어원을 알면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습니다. 갑골문을 보면 쟁기라고 하는데 확실히 감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농기구이니 더더욱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금문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쟁기라는 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위에 달라진 한일자를 보겠습니다. 한일자는 위에는 하늘 아래는 땅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서주 중기에도 한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쟁기 위에 땅인 듯한데 확실히 하기 위해 다른 글자에도 땅으로 쓰였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농사농에 보면 쟁기에 한일자를 표시하고 그 위에 풀초를 그려 확실히 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주중기에 오면 밭전을 표시하여 밭을 가는 것이라고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는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쟁기의 사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쟁기의 삼날이 표현되어 있고 또 사실적인 표현으로 방향을 트는 작은 손잡이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글자가 쟁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다른 글자를 보면 쟁기질이라는 뜻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떨칠진입니다. 떨치다, 바로잡다, 진동하다, 뽑다, 뽑히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소가 쟁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고 그 옆에 쟁기질을 마친 모습입니다. 그것을 갑골무는 고랑을 빨간 원의 길로 표시했고 방향을 바꾼다는 뜻으로 발을 아래에 두고 소는 방향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이3날에 떨어져 나가는 모습과 똑바로 가라 없는 모습, 그리고 땅을 갈며 땅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것과 땅에 있는 잡풀 등이 뽑히는 것을 전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쟁기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 글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진으로도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밭을 갈아 고랑을 만드는 것은 곡식을 키우기 위해 쟁기질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이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과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여자를 바치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유래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쟁기질하여 밭에 고랑을 파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파여있는 부분을 고랑이라 하며 위에 높은 부분을 두둑이라 하는 것입니다. 별진이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고대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삼신할머니에게 비는데 여기서 삼신할머니가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졸하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바로 북극성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곳까지 가는 시간이 49일이 걸린다고 해서 49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별진의 손수와 결합하여 욕자가 되는데 진짜 의미를 보겠습니다. 손으로 쟁기를 잡고 쟁기질하는 모습입니다. 쟁기질하여 수고했다는 뜻으로 수고했다 욕받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세에는 욕을 당하다로 사용하고 있고 좀 더 변해 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다는 뜻은 다음에 나오는데 이욕은 쟁기질하여 고생할 욕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래의 뜻입니다. 아이벨 씨는 쟁기와 여자를 그려 쟁기질 당한 밭이 아이를 벤다고 만든 글자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는 말 중에 여자를 바치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했을 것입니다. 이 글자가 있기 때문에 욕을 욕보력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농은 원래 밭전이 결합한 글자인데 구불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후한 시대에 가서 밭전을 곡으로 잘못 알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한 듯 보입니다. 밭을 가는 것이 농사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조개신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쟁기질하여 고랑을 판 모습을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비유하여 만든 글자입니다. 이렇게 고대 갑골문자는 뜻을 결합하여 만든 글자였던 것입니다. 어원이 수식어가 되어 다른 글자와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는 완벽한 조자원리였던 것입니다. 설문이유가 되면 이 조자원리를 몰라 음과 뜻을 혼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한자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설문해자라는 사전이 나온 후 그것이 해설서가 아니라 오히려 악화를 굳히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지지진으로 사용되는 용이라는 뜻인데 이는 글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민속신앙과 관련하여 12지지의 5번째 용띠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쟁기진이 갑골문자 시기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완벽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설문해자 이후, 즉 기원 후 100년경 동안 시대에 이후 만들어진 글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레진은 비유와 결합하여 쟁기질을 표현했는데 갑골 근문이 없어 후대에 만들어진 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내려 곡식이 싹을 잘 틔울 환경이니 임신할 신으로도 사용됩니다. 만약 상나라에서 만들었다면
고랑에 비가 내릴진 정도가 적당했을 것입니다. 갑골문의 조자 원리는 쟁기질에 고랑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글자의 음만 차용했으니 후대에 애매한 글자가 된 것입니다. 입술순이라는 글자는 신체 일부 월을 결합하여 고랑을 표현한 듯 보이는데 의미가 빈약합니다. 새벽신도 나리를 결합하여 새벽이라 하는데 햇빛과 별신이 결합하여 원래는 수성이라 합니다. 수성은 해 뜰 무렵 살짝 보였다가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뜬 아침인데 새벽이라 하니 어거지 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개패와 결합한 구유랄진입니다. 이 글자도 설문 이후 만든 글자로 별 또는 쟁기의 의미가 연결이 안 되는 글자인 것입니다. 조개패가 돈이라는 의미라면 구유라다는 의미로 쓰기에는 빈약합니다. 아이벨씨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다음 대궐 신자는 집면이 결합했는데 집의 뜻과 바른 별신을 가져와서 집이라 하니 이 또한 의미가 빈약합니다. 입구와 결합하여 놀랄진 입술순이라 하는데 이 또한 신체 일부 월과 결합하여 입술이라고 하듯이 어거지 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자가 왜 어렵게 돼버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문의 자가 한목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목과 결합하여 처맞은 평교대진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설문에도 나오지 않는 후대의 글자인 듯합니다. 기와를 얹기 위해 올리는 보조나무를 이매기 또는 평교대라고 합니다. 둥근원 참조, 농사농의 물수가 결합하여 2차로 만들어진 글자를 보면 갑골문의 조자 원리가 잊혀져 지틀농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한 글자가 되고 있습니다. 장나라였다면 고랑의 물찰농이나 물델농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름농이라는 글자는 신체 일부 월을 결합했는데 농사농과 신체 일부는 전혀 맞지 않는 조합인 거 아실 것입니다. 벼화와 결합한 무성활농이라는 글자는 벼가 많이 서 있으니 무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조자 원리에는 맞지 않는 글자인 것입니다. 갑골문자에서 만들었다면 벼가 익어 수확할 농 이 정도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음 욕보욕의 오시가 결합한 2차 결합 글자 욕을 보겠습니다. 옷을 결합해서 요라니 옷으로 까는 요를 만들었다는 뜻인지 어려운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장나라 때 만들었다면 욕본 후 땀에 젖은 옷 정도가 맞는 글자일 것입니다. 쟁기질하다에 다시 쟁기례를 결합하여 김멜루라고 하는데 이 또한 작물이 자란 상태에서 김을 매는데 쟁기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글자를 만들어 사용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한자는 어려워진 것입니다. 두벌 쟁기질로 욕보욕 정도였다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듯 갑골문과 한자는 전혀 다른 조자 원리로 변형 발전된 글자가 된 것입니다. 한자는 갑골문자의 2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같으나 끝이 다른 2단입니다.